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안남도 안주군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그 북한 평안남도 안주군의 그 지금 그 위성 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그 안주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시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승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화면을 그 넓은 데서 이렇게 바라다 보게 되면요. 여기서 지금 이 강줄기가 하나 이렇게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게 있죠. 이것이 지금 이제 그 청천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내려오는 건 이제 박천군에서 내려가는 건 이제 대령강이 되겠는데요. 이 대령강하고 청천강이 만나서 이제 서해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주 쪽에서 안주에서 좀 위쪽으로 청천강 위쪽으로 가보게 되면요. 여기는 이제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청천강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 개천시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영병군 쪽을 통해서 이제 구룡강이 이렇게 해서 이제 굽이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주 이 같은 경우에는 안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천강에서 내려오는 것과 청천강에서 내려오는 것과 그다음 구룡강에서 내려오는 곳, 그다음에 이쪽에 박천군에서 이제 대령강에서 내려가는 이런 쪽이 이렇게 합류되는 아주 그 교통의 그 요충지다 이렇게 할 수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조금 더 위성을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다 보이면요. 이 안주 같은 경우에는 예로부터 그 지금 군사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그 평안남도 이제 해안 쪽으로 오는 거 하고 이쪽 태천군 쪽에서 이렇게 오는 곳 어느 쪽으로 더 오더라도 이 안주를 이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평안남도하고 평안북도 이쪽 하류지 평안북도의 경계선은 이 청천강에 이제 청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하류 쪽은 거의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좀 독특한 것은 이 안주 같은 경우에는요. 요 청천강을 좀 넘어서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중도가 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청천강을 가서 이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안주 영생탑이라고 해서 김일성 사당이 여기 이제 그 청천강 건너편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천강 좀 넘어서까지도 이제 안주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주를 갖다가 좀 위성지도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그 수상공원이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지도나 사진으로도 볼 수가 보겠지만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상루라고 유명한 누정이 있는데 요거는 옛날부터 위치가 조금 이동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거는 또 이따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에 안주성 쪽이었다면은 이쪽에 그 철길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 개천 쪽으로 가는 그런 철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안주를 좀 더 넓은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요. 이쪽에 안주일 때 이쪽 연풍호라고 큰 저수지가 나 있어요. 근데 이 저수지는 여기 청천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 이제 그 강줄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청천강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기 이제 연풍호에서 이렇게 강줄기가 내려와 가지고 이쪽이 이제 그 넓은 벌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그 열두 삼천리 벌이라고 해서 유명한 그 안주 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가 이쪽 재령군을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그 재령벌 나무리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그 평양벌이 있고 이쪽에 그 안주 쪽에 이쪽에 그 안주벌 나무리벌이 아니라 그 열두 삼천리벌 이쪽에 여기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평지가 계속 이제 서해안 쪽으로 해서 이어져 있는 셈이죠.
이쪽이 묘양산맥인데 이쪽에 그 가운데로 이렇게 이제 산줄기가 이렇게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순천이라고 그러면 이쪽이 이제 평원이 되겠고요. 그 평원하고 순천을 갖다가 이쪽 갈라치기로 이렇게 하는 이 작은 산맥이 하나 있는데 이 북한에서는 여기 이제 청룡 산줄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룡 산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순천 해서 이쪽 개척으로 가는 길, 평원 여기 순안구역 평양의 순안에서 평원, 숙천, 안주로 가는 이런 코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길로 이렇게 나뉘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숙천에서 이제 순천으로 가는 이쪽에서 이제 가는 그 길도 이렇게 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해방 당시에 이제 안주는 이쪽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 크게는 이제 크게 이쪽 안주 쪽하고 이쪽에 문덕이라는 곳하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 안주 옆에 또 다른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요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지금 평안남도의 현재 그 북한의 행정 구역인데요. 우리가 이제 해방 당시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그 평안남도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이 지금 평성시가 있고 개천시가 있고 덕천시, 순천시, 안주시 이렇게 이제 5군데의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주군도 이제 이렇게 시가 되어 있는데 해방 당시에 안주군이 현재 북한에서는 안주시하고 문덕군하고 청담구하고 운곡지구 이렇게 이제 그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 지금 현재 그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대략적인 영역을 좀 지도상에 살펴보면요, 이 안주가 그 해방 당시 쪽에 요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청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넘어가 가지고 요렇게까지 영역이 이제 그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안주가 이렇게 여기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문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북한의 그 자연 지도 평안남도의 자연 지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룡 산줄기가 여기를 이렇게 돼 있고 평양에서 평원, 숙천, 문덕, 안주로 가는 길이 이쪽에 이렇게 나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가지고는 이제 평성에서 순천, 개천으로 가는 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평남 관계 이렇게 돼서 아까 이쪽 그 연풍호에서 이제 그 저수지에서 물줄기로 이렇게 빠지게 했던 것 같은 이런 물줄기가 이렇게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열도 삼천리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 넓은 지역을 다 열도 삼천리라고 했지만은 그거 군데군데도 쪼개가지고 벌판 이름을 갖다가 명명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요게 그 지금 현재 그 벌판하고 산줄기의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철도 노선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요게 이제 그 경의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개천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천에서 이쪽은 만포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기 철로가 나 있고요. 이쪽 해안가 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철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청룡 산줄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룡 산줄기는 북한에서 평안남도 문덕군과 안주시의 수리봉에서 시작해서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까지 뻗은 산줄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는 이제 백두대간 이렇게 기준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백두대간이 북한에서 말하는 백두대간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지금 해방 당시에 안중근의 읍면의 지도인데요.
안주읍이 있고요. 아래부터 말씀을 드리면 운곡면, 대니면, 용화면, 입성면, 연호면, 신안주면, 동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성면에 여기 신리 요금방에는 그 안주 그 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신안주에서 이제 그 철로가 이렇게 경의선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는데, 신안주라고 해서 현재 그 북한의 좀 지도 사진을 살펴보면은 안주가 여기가 이제 안주읍이 됐고, 신안주라고 해서 특별히 더 발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일제시대 때 안주군의 그 안주읍 지역의 10만 분의 1 지도인데요. 여기서 뭐 특별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여기 백상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칠성 저수지, 이런 것들, 그 칠불사, 요거는 이제 이따가 이제 문화유적 설명할 때 잠깐 나오겠지만 전반적인 위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북한의 그 안주시의 모습인데요. 안주 군에서 문덕군으로 나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북쪽 쪽에도 안주하고 또 운곡지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요것은 아까 안주시 말고 이제 문덕군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가 이제 열두 삼천리의 이제 아주 본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구가 하나 생겼어요. 청당구라고 해서 하는데, 여기가 안주 탄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자 구로 해서 이렇게 별도로 발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주시 지역도 여기 그 마두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또 뭐 전산 노동자고 해서 운곡지구라고 해서 또 분류가 돼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요 위치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지금 해방 당시에 안주군은 네 군데로 지금 현재 행정구역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방 당시에 지금 그 안주군의 그 문화 유적인데요. 대체적으로 봐서는 대부분 이제 여기 안주 읍내에 대부분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동여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안주가 있으면 영변이 있고, 여기 박천, 가산, 이렇게 해서 태천,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안주군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살수 대첩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는 원래는 저기 이제 원래 이름이 안북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주로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뭐 평안도는 뭐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평양하고 안주하고 이름이 합쳐서 평안도가 되었듯이, 그만큼 안주는 아주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방 당시에 지금 일제시대, 이것은 일제시대 때 지금 사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연못, 여기 연못이 있고, 여기에 어떤 백상루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지금 현재 북한에서는 이제 이 백상루가 6.25 동란 때 파괴가 되었는지 새로 지었는데, 요쯤에 좀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요것은 이제 확대된 모습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안주의 백상루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안주에서는 요 백상루 외에도 요게 이제 안주성의 동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충민사, 요거는 이제 충민사인데, 충민사는 이제 정묘호란 때 안주성을 지키다 순절한 남이홍 등 그런 열사들을 갖다가 봉사하는 그런 사당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칠불사인데요. 안주백 북문리에 살수 대첩 때 공을 세운 승려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상루 요거는 지금 북한에서 새로 지어진 건데, 원래 안주성의 북장대라고 했는데요. 백상루라는 이름 자체가 100가지 좋은 것을 다 볼 수 있는 누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안주성에 이게 개념도인데요. 북문하고 수구문, 내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충민사 비라고 하고요. 또 을지문덕지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유물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북한 향토 대백과에서 나온 그 칠성공원하고 이 백상로 이쪽 의 사진인데요. 여기 칠성공원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원래 일제시대 때는 아마 이쪽 오른쪽 쪽에 있었을 것 같은데 이쪽 앞으로 좀 당겨진 것 같습니다. 백상로가. 그리고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이, 이 연못에 이렇게 섬이 있었는데 요게 여러 가지 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 꾸민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멀리서 본 이제 그 안주시 칠성공원과 주변 풍경입니다. 이것은 그 청천강의 모습인데 한 200km 길이가 한 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청천강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열두 삼천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열두 삼천리 벌은 평안남도 북서쪽 해안에 전개되어 있는 벌, 이 벌에는 안주시, 문덕군, 숙청군, 평원군의 대부분의 지역이 포괄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곡장지대로서 남북 길이가 40km, 동서의 길이는 20km이다. 안주벌이라고도 한다. 해서 열두 삼천리 벌에 관한 그 전설이 이제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버전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동화책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 속하는 그런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좀 더 알아볼 게 그 북한의 주요 평야 현황, 그러니까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것만 살펴보면은 재령 평야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연백 평야, 평양 평야, 열두 삼천리벌 이제 네 번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연풍호를 가까이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게 관계수로 이 모습을 갖다 이제 사진에 찍은 건데요. 이쪽에 그 넓은 벌판에 수로가 잘 발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옛날 모습인데요. 안주에 그 소금 시장이 있어가지고 예로부터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안주 시장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 안주 탄광인데 안주군 입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경의선과 서해안의 낮은 언덕에 지대에 있어가지고 아주 그 지대가 낮은 평야지대에 그 노총강 비슷하게 위치해 있는데 갈탄으로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안주 탄광선이 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철로가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주를 하게 되면 이제 북한의 향토 백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리카트 살림질이라고 해서 이런 실리카트 벽돌 공장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리카트가 뭔가 했더니 실리케이트 벽돌은 모래와 석회를 주 원료로 하고 알루미늄 분말 등 발포제를 첨가해 만든 벽돌입니다. 해서 요게 이제 북한에서 널리 쓰이는 건축 자재라고 합니다. 갑사는 여름 비단천의 한 종류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그 안주 갑사가 특히 질이 좋아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안주 군주에서 제가 사진을 갖다가 이제 카피한 건데요. 이 단오절 때 그 우리 단오 행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요거는 이제 안주 기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그 칠성공원 옆에 읍사무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게 그 동화루라고 하네요. 그래서 안주 군민운동회 때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안주 농업학교가 있었고, 그 농업학교에서 그 실습하는 광경. 그다음 안주 중학교, 안주 공립농업학교, 안주 공립중학교 이렇게 사진이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안주군의 인구는 남녀 해가지고 각각 한 10만 명 정도 됐던 9만 명 정도 되어 있었네요. 1938년 당시 평안남도 인구는 146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는 그 안주 인구 9만 명 중에서 농업 인구가 6만 6천 명 정도 됐을 정도로 그 농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평안남도에는 서원이 세 군데가 남아 있었는데, 평양의 무열사, 안주의 충민사, 영유의 삼총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는 기독교, 천도교, 불교 중에서 불교가 다소 미약하고 기독교하고 천도교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1973년도에 신동아의 8월호 표지인데요. 그 당시에 요거는 표지가 청정자 화백의 표지이네요. 그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 유명 인사를 통해서 북한의 각 군을 소개하는 그런 연재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편에 보게 되면은 작곡가이고 경희대 음대 교수로 널리 알려지셨던 김동진 선생님께서 고향이신 평안남도 안주를 갖다 회고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블로그에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당시에 옛날에 안주군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대체적으로 안주의 지리와 그 다음에 또 전반적인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안주 출신의 이북도민 중에서 대표적인 분을 소개하면서 좀 안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 출신으로는 신학자이며 민중 신학자인 안병부 선생님이 이제 안주 출신이십니다. 세계적인 인목 육종학자 리키테다 소나무와 현사시나무로 개발하신 향산 현신규 박사님께서 또한 평남 안주 출신입니다. 이분은 한국인 최초로 백두산 생태조사를 하신 바 있고요. 동생은 미국 최초의 연방 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한 명문가라고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위 한병기 전 유엔 대표부 대사가 평남 안주 출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맏딸인 박재홍 여사의 남편이시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유경수 여사와 초혼이 아닙니다. 이분 원래 거의 숨겨진 딸이 있었죠. 그래서 이응준 초대 육군 참모총장님이 또한 평남 안주 출신입니다. 국방경비대 창설의 주역이었고 독립운동가 이갑 선생의 사위이고 이형군 육군 참모총장의 장인이기도 합니다. 이형군 장군은 군번 1번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독립운동가 이갑 선생의 모습인데요. 이분이 지금 어디 출신이냐면 평남 숙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숙천이니까 지금 안주하고 가까운 곳이 있죠. 그래서 이응준 선생이 이제 서울에 왔을 때 이갑 선생께서 후원자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대 총장이었고 주미 대사를 역임하셨던 장리욱 박사께서 또 평안남도 안주 출신입니다. 전 국회의장이셨던 김재순 샘터사 고문께서 샘터사 김재순 고문은 피천득 선생, 법정 스님, 최인호 선생, 이혜인 수녀님, 정채봉 동화작가 등 많은 필진을 양성을 하셨는데 피천득 선생을 아시게 된 거는 원래 서울대 총장을 지낸 장리욱 박사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 고문의 정신적 아버지가 장리욱 박사였다고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평안남도 안주 출신입니다. 이분은 한국교회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계신 분인데요. 한마디로 대전도자, 대부흥가, 대성경학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북 북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독교를 갖다가 빠뜨릴 수가 없는데 길선주 목사님이야말로 빠뜨려서는 안 될 그런 위인인 것 같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장남과 차남을 민족운동가로 양성하셨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길진영님은 105인 사건으로 해서 모진 고문을 받아가지고 일찍 아깝게 작고하신 분이고요. 차남인 길진경 목사님은 길선주 목사님의 전기를 집필하셔가지고 아버님의 유언을 널리 세상에 알리신 분이기도 합니다.
또 길선주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길진섭 화가는 근대 미술의 선구자였습니다. 이분의 그 자화상이고요. 그 정지용 시인의 백록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집을 갖다가 또 표지를 장려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 일본 유학 시절에 그 길진섭 선생의 그 모습인데요. 막내 아들로서 그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쉽게도 월북을 하셔가지고 한동안 우리 기억에 사라지신 분입니다. 소설 오발탄을 쓰신 소설가 이범선 선생님도 그 안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 오발탄을 영화로 만드신 분이 그 유현목 감독님이신데요. 이분은 역시 황해도 사리원 출신으로 이북도민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촌 성결교회의 정진경 목사님이 그 안주 출신이었고 11대 종선이었는데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공 검사로 널리 알려진 오제도 변호사가 평안남도 안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평안남도 안주 출신의 오제도 검사님은 이 황장엽 노동당 비서 평안남도 강동군 출신인데요. 그 아우님 형님 해서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오제도 검사 참 잘생긴 모습이죠. 화가로서는 그 전화황님께서 그 제일 동포로서 유명하신 분인데 평안남도 그 안주 출신입니다. 이분은 그 특이하게도 이 지금 안주가 그 기독교하고 천도교는 이제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 불교는 그렇게 널리 전파된 것 같지는 않는데 특이하게도 그 불교 미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분은 그 문학 소설도 쓰셨다고 하고요. 첼리스트 전봉초 선생이 그 친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첼리스트 전봉초 선생이 또 서울대 음대 학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평안남도 안주 출신입니다. 평남 안주 출신으로 시인으로 그 전봉건 선생이 있고요. 이분의 형님 전봉래 시인은 그 한국 전쟁 당시 부산에서 자살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님 정근영님은 간첩 혐의로 사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첼리스트 전봉초 선생은 또 그의 사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 전봉래의 요절에 관해서는 그 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고요. 이분이 이제 전봉건 시인인데 전장서 살아온 뒤에 생명에 대한 갈망 노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기 상명학원장이 안족은 출신이었고요. 그 앞서 잠깐 소개한 그 가오파의 작곡가 김동진 선생님께서 역시 안주 출신입니다. 여기 그 브로그에 인물로 본 숭실 100년 해서 박리도 경희대 교수님께서 이 김동진 선생님을 소개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남도 출신으로 조류학자 원홍구 선생과 아드님 원병호 교수님께서 이 안족은 출신인데요. 이분들은 그 한국 전쟁 때 헤어진 과학 명문가입니다. 이 아드님께서 철새에다가 가락지를 채워가지고 이제 날렸더니 그 아버님 손께에 닿았다는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창순 총리님께서 안주 출신입니다. 이분께서는 그 일찍이 그 미국에 유학을 하셔가지고 한국은행 도쿄 지점장으로부터 경제 관료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분께서는 정경련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족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